제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부가 된 지도 벌써 10년도 더 넘었네요. 25살. 꽃다운 나이에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5살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집안에 어느 정도 돈이 있던 사람이었고 본인도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저에게 당신이 아직 어려서 그 나이에 누릴 것들을 내가 혹시나 막는 건 아닐까 걱정되어서 결혼하자 얘기를 하기까지 많이 망설여졌지만 빨리 당신과 함께 결혼해서 더 행복할 날들을 꿈꾸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고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혼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결혼을 해서 당신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게 있다면 내가 그보다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는 어린 나이라면 어린 나이였지만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저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었기에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시부모님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남편이 계속 설득해서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계획도 제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는 천천히 갖자고 배려해주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1년쯤 되었을 때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급하게 출장이 잡혀 2박 3일 정도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거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계약건이 있는데 왠지 다시 잘 될 것 같다면서 본인이 꼭 다녀와야 되는 출장이라고 미안하지만 휴가는 계약 마무리하고 와서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필요한 짐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짐들을 챙겨서 출장을 다녀올 수 있게 준비를 했고 남편은 제게 입맞추며 잘 다녀오겠다고 다녀와서 우리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출장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시간쯤 되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인데 남편분이 사고가 나서 지금 위급한 상황으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른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전화를 받고 순간적으로 멍해지고 손, 발이 떨렸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고 시부모님과 함께 울면서 남편이 있는 병원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고 시아버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 죽음의 원인이 저라며 남편의 죽음을 저의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반대하던 결혼 꾸역꾸역 하더니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남편 죽음에 대한 원망을 저에게 쏟아내셨어요. 마음의 상심이 크시니 모든 걸 다 감내했습니다.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흔적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이렇게 나에게서 가족이 떠나갔구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남편 재산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셨고, 시아버지께서 다 필요 없으니 앞으로 평생 마주치지 말고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재산과 사망보험금으로 내가 무얼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가족들 품을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상경한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 싶어서 하숙집을 생각했습니다. 워낙 이몬에 얹혀 살면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식사는 제가 최대한 담당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반찬하는 걸 좀 더 배워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2년 정도 일을 하고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숙집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내는 방을 제외하고 5명이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렸던지라 25살 나이 학생들까지 받았었고, 제가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사회 초년생들까지 지낼 수 있게 26살까지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했어요. 나름 어린 나이에 운영하던 하숙집이라 제 스스로가 나이를 정해놓고 사람을 받았습니다. 벌써 하숙집을 운영한 지도 10년이 지나가네요.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가까이 지내고 식사도 챙겨주면서 정말 제 가족같이 보살폈습니다. 집에서도 친구들도 이제 그만 다른 사람 만나도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 남자들이 많이 다가왔었지만 연애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다 거절했었어요. 그냥 사람을 만나서 헤어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숙집을 하면서 많은 하숙생들을 만나고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도 못 느꼈어요. 가끔은 10대 아이들이 하숙집에 올 때가 있습니다. 가출을 해서 온 거죠. 그런 아이들을 안 받아주면 분명 다른 곳으로 가서 나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하숙집에 받아줘서 끼니도 챙겨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한순간의 이탈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나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숙집을 하면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10대 아이들이 왔을 때는 정말 자식을 키우는 느낌이 들었었고, 다른 하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모, 이모 하면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주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하숙 생활을 하면서 잘 돼서 나가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하숙집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청년 때문에 마음이 너무 흔들리면서 심란합니다.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챙겨주면서 저도 같이 먹는데 청년과 둘이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정 이야기도 하게 되었는데 청년도 저와 같이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에 얹혀 살다가 바로 군대를 다녀오고 1년간 대학 생활을 하다가 휴학하고 일을 하면서 등록금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격에 식사 제공까지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랑 같은 처지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저도 제 상황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같은 아픔을 안고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다른 하숙생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숙집에서뿐만 아니라 가끔씩 둘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밥을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서로의 생일날이면 선물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뭔가 가족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로도 느껴졌습니다. 어린 하숙 청년을 두고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게 제 자신도 너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이런 제 마음과 하숙 청년도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조금씩 하숙 청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뭔가 저를 더 아껴주고 챙겨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하숙 청년에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보통 식사를 차려서 다 같이 먹거나 하는데 식사를 차려주고 그냥 방으로 들어간다든지 하숙 청년이 보이면 최대한 피하고 하숙 청년이 오랜만에 영화나 보러 가자고 얘기할 때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고 하면서 피하다 보니 하숙 청년도 제가 일부러 피하고 있구나 느껴졌나 봐요. 하숙 청년은 어느 날 저를 붙잡아 세우더니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자기 일부러 피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숙 청년이 제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다고 자기가 느낀 이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을 저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도 여태 다른 남자는 관심에도 없었는데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 청년에게는 왠지 모르게 계속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였고 가끔 둘이 나가서 영화를 보거나 할 때면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 들어 설레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품 안에 안겼을 때 차마 밀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애써 지금 이런 감정을 갖는 건 그냥 내가 엄마 같고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으니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얘기하니 자기 마음은 자기가 잘 안다며 여러 번 고민하고 또 고민해본 끝에 저에게 용기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게 나니 본인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사실 처음에 본인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제가 여자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제가 생각이 나고 웃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러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냐고요. 우리 같은 마음 아니냐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숙청년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제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입을 맞춰오는 하숙청년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하였고 키스가 끝난 후 하숙청년은 저를 보더니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세상이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면서요. 저도 하숙청년에게 나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고 저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비밀로 하숙청년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연인이 되기 전에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막상 연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데이트를 할 때에도 하숙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하숙집과 떨어진 곳에서 주로 데이트를 하였고 주로 모텔을 가서 사랑을 나눴지만 가끔 하숙생들이 늦거나 할 때에는 하숙집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주책맞게 이래도 되는 걸까 싶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와의 관계라 그런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거를 다 풀어내듯이 그렇게 저희는 매번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키스만 해도 너무 짜릿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끔 그의 품 안에 누워 잠이 들 때면 너무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리지만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웠고 항상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왔던 저에게 안식처 같은 존재가 되어주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여느 연인들처럼 기념일도 챙겨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나눌 때마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는구나 느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몸과 마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고민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연인으로 지내다 보니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나이 차이에 대한 실감이 많이 나더라고요. 고민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도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괜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창창한 청년의 앞길을 내가 막고 있는 거겠지? 하면서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했습니다. 10년이 넘어 다시 느끼는 사랑과 육체적 욕망은 저에게 있어 너무나도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힘들어지기 전에 이 관계를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정말 남편 이후 처음으로 마음을 연 상대가 너무 어린 청년이라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그 청년의 앞날을 위해
여기서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이 되네요. 헤어지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겠지만 놓아주어야겠지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